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면 폭염주의보와 함께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으로 오존주의보가 있습니다.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높으니 특히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자외선에 의한 피부질환 위험이 높아지니 유의하라는 보도도 자주 듣습니다. 한쪽에서는 오존의 존재는 나쁜 것이니 위험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오존이 없어지면 사람들의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오존이 두 얼굴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존은 지표면으로부터 25km에서 30km 떨어진 성층권에 있을 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을 막아주어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서는 햇볕을 만나 유해물질로 바뀌어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지표면에서 오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들이 바람이 거의 없는 뜨거운 여름철에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만나면 분해되어 산소 원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때 생성된 산소 원자가 주변의 산소 분자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존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휘발유나 액화 석유가스 등의 연료와 산업 현장이나 생활에서 쓰는 용제 등에 많이 들어있는 탄화수소계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자연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산림욕을 할 때 들이마시는 피톤치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식물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자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한국 국토 면적의 64%가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산림이 오존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입니다.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자외선을 만난다고 무조건 오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날씨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오존은 기온 25도씨 이상, 상대습도 75% 이하, 풍속, 초속 4m 이하의 맑고 건조한 날씨 조건이 맞으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런 날씨가 늘고 있고 자외선 지수도 오르면서 오존이 잘 생성되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산소 원자 3개가 붙어있는 형태인 오존 분자는 같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시는 산소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조나 결합 형태, 구성 원소의 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존은 살균이나 산화 능력이 굉장히 강한 놈입니다. 그래서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갑고 두통이 생기며 기침을 하게 됩니다. 심할 경우 코와 입에서 허파로 이어지는 통로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폐 기능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기관지염, 심장병, 폐기종, 천식 등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강력한 살균제나 산화제가 들어온 걸 아주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를 사람이 마신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존은 눈 건강도 해친다고 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안과 김동현 교수가 오존과 눈 건강의 연관성을 살핀 결과, 오존 농도가 0.01ppm 증가할 때마다 안구 건조증 악화 정도는 3.43 높아졌고 눈물 분비량은 1.43ml 감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존은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가스 형태라 마스크로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존 농도가 높아지며 가급적 외출을 피해야 하며,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은 최대한 피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표면 오존은 농작물에도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식물은 태양빛 아래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이란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산소와 포도당 등을 만들어내는 작용입니다. 이때 이산화탄소 대신 오존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오면 단단한 식물세포의 세포벽을 허물게 됩니다. 세포벽이 파괴되면 식물세포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 미토콘드리아 같은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잎에는 회백색 또는 갈색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지표면의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사람도 식물도
병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존은 본래 승천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존층을 이루는 오존 분자는 당연히 대기 중의 산소 분자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승천권의 산소 분자는 태양의 자외선을 받으면 두 개의 산소 원자로 분해되는데, 이때 생기는 산소 원자 하나가 다시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산소 원자 3개의 오존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권의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이유랍니다. 이런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이라는 태양광선 중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일종입니다. 이는 파장에 따라 UVA, UVB, UVC의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파장이 가장 짧아서 생명체에 가장 해로우며 생명체를 아예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UVC는 오존층에 의해 거의 완벽히 흡수됩니다. 이보다 파장이 더 길고 피부질환을 일으키며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UVB는 일부가 지표면에 도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오존층에 의해 흡수되며, 자외선 중에 가장 파장이 긴 UVA는 오존층에 의해 흡수되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습니다. 물론 자외선이 사람의 몸에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아 자외선을 너무 받지 못하게 되면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쉬워서 구루병, 골다공증 등의 질병에 시달릴 우려가 커집니다. 하지만 자외선에 지나치게 노출이 되면,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되어 얇아지면서 UVB의 유입량이 많아지면 피부암에 걸리거나 피부 노화와 손상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백내장이나 시력 손상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오존층이 파괴되어 UVC까지 지표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지구 생명체들은 암 발병 및 유전자 파괴 등으로 인하여 지표면에서 생존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존층이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때는 1982년입니다. 남극 상공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오존 홀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동안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꼽혔던 물질은 프레온 가스라는 상표명으로 불렸던 염화불화탄소입니다. 이는 인체에 해가 없고 화학적으로 안정된 성질 덕분에 냉장고나 에어컨용 냉매, 용제와 발포제, 스프레이 등의 분무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염화불화탄소는 승천권으로 올라가 자외선을 받아 분해되면 반응성이 큰 염소 원자가 방출되는데, 이것이 결합력이 약한 오존 분자를 파괴하여 산소 분자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염소 원자 하나가 10만 개나 되는 오존 분자를 파괴하면서 오랫동안 승천권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급기야 오존층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세계각국은 급하게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해 오존 파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염화불화탄소 배출을 줄여나갔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오존층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배출되고 있는 솔벤트 구성물질인 다이클로로메테인이라는 것이 오존층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면서 또 한 번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